더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0.75% 하락, 나스닥 종합 0.96% 하락, S&P 500 0.85%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무려 마이너스 1.34% 하락. 굉장한 공포의 장입니다. 어제 새벽에 파월 인플레 너무 높아 성장 둔화 필요 아주 대놓고 쇼시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99%, 5%까지 상승하였고 불확실성 증대의 기준금리 결정 신중, 기준금리 너무 높지 않아 추가 인상 여지를 뒀습니다. 파월이 언더커버 요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쇼충이었나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29, 드디어 30 아래로 들어왔죠. 공포지수는 S&P 500 위주의 지표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엄청 내렸지만 여전히 이전 최저점보다는 높은 2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드디어 1에 도달하였습니다. 푸덴콜 옵션이 1이 넘어간다면 약세장의 신호입니다. 지금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살짝 내렸네요. 차라리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리고 갭으로 올라버리면 저점이라도 잡는 것인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터치할랑 말랑 하면서 오르면은 지수는 계단식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인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속스의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강한 하방 지지선이 드디어 깨져버렸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깨져버렸네요. 저번 공포지수 최저점 부근인 16점 후반대 가격보다 지금 살짝 높은 수치인 17점 초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이때의 17과 지금의 17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방 지지선을 지켜준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한들 이 검정색 하방 지지선은 이제 저항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오른다고 한들 이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하방 지지선인 밑에 있는 빨간 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빨간 지지선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그때는 손절도 각오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는 없어요. 언제든 하락장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게 주식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공포지수 매매도 미친 듯이 하방으로 꽂히는 하락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계속 분할 매수로 물을 탄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본전 내지 수익권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슬은 반도체 레버리지지 미국 나스닥의 레버리지는 아니에요. 현재 속슬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찾아보시면 속슬보다는 차라리 불즈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속슬보다는 불즈나 TQQQ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QQQ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간은 가기 때문에 속슬보다 낫고 불즈는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고 불즈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불즈가 차라리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 이후로 속슬이 최저점을 갱신하더라도 속슬 추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절이라는 플랜 C까지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긴장하시고 대응을 결정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모두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속슬의 반대인 속스S 반도체 3배 숏이죠. 속스S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은 좀 더 숏이 상승이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저점을 하나, 둘, 셋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속스S는 숏이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 상방 저항선과 단기 하방 지지선을 이은 13.2달러죠. 현재는 11.88달러, 11달러 후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은 13.2불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수했을 경우에 약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긴 합니다. 단타로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심 있으신 분은 속스 S도 단타로 접근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스 S는 숏이기 때문에 절대로 장기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소액으로 단타로만 대응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TQQQ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TQQQ는 속슬보다는 조금 양호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장기 하방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긴 마찬가지죠. 여기서 검정색 선인 장기 하방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여기죠.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33달러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33달러 초반인 이 단기 하방 지지선까지 깨버릴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락장으로 돌입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으나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또한 플랜 C에 끼워넣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럼 나스닥 1배 ETF QQQ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QQQ도 TQQQ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장기 하방 지지선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 또한 이 검정색 지지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 지지선을 보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SEC 현물 ETF 승인 오보의 급등 후 추락, 이 뉴스가 떴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급등 후 추락이 아니다. 어쨌든 많이 올랐지 않느냐.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립니다. 개미들은 여기서 다 털렸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이날 상승분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SEC 오보 뉴스가 비트코인의 추세를 돌려버린 거죠. 바로 상승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저점 매수는 확실히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를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즐기면서 홀딩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향 중인 종목은 비트코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슬은 추매를 중단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절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QQQ와 불주는 아직 명확하게 추세가 깨지거나 지지선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장을 지켜보고 대응 전략을 짜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피터 린치.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매수도 물론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권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우상향이라는 대전제로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가만히 끼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절대 법칙이란 없습니다. 언제든 절대 법칙은 깨질 수가 있고, 나스닥은 우상향이라는 대전제도 언젠가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우상향이라는 대전제는 깨졌다고 전혀 볼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망한 것은 아니니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손절을 해야 하며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몰빵 손절, 몰빵 매수는 방향을 100% 맞춘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손절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을 볼 수 있을 만큼 보고 잠들 예정입니다. 다들 뇌동 매매를 하지 마시고 관망한다는 자세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 저는 나스닥이 오늘 큰 하락을 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